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이 미국의 철강 쿼터에 대한 품목 예외를 신청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포스코 AAPC와 현대제철 미국 법인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가운데 미 상무부의 품목 예외 승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 및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증권 지부와의 단체 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약에 따라 직원들의 평균 총 연봉은 기준 연봉 대비 5.09% 인상되며 작년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일시금이 별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의 8월 국내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38만 4,443대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올해 부분 파업 등으로 생산 물량이 감소하면서 해외 실적 부진에 따라 작년보다 2% 줄어든 17만 9,44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9월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단기 반등을 이어왔었던 오늘 우리 시작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현선물 순매도로 하락 마감한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중국의 PMI 지표가 오늘장 발표가 됐는데요.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또 기록이 세워지면서 시장은 좀 악재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지난주 상승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업종의 하락 속에서 지수 하락을 좀 짓눌렀고요. 자, 거기에 코스닥 시작은 하락 마감했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기업 회계 처리 간담회를 통해서 악재 완화로 받아들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로는 전체 기준으로 1% 넘는 강한 상승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9월의 첫 거래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8% 하락한 2307.03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02% 하락한 816.84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작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는 하락 속에서 47,450원에 SK하이닉스 역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8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신라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77,100원에, 나노스는 2.70% 상승 9,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교시는요, 바로 시황 분석론입니다. 자, 오늘은요, 학과장 정용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먼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교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정상적으로 주가 돌아오면서 또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하락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었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10에서 15포인트 아래로 봐야 된다. 수정지수에 의하면 그렇다 그랬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좀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활기차게 1교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분석론 안에서 오늘 시황에 대한 움직임 먼저 좀 정리를 도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좀 단기 반등을 이어왔었던 시장 안에서 오늘은 월요일부터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자, 학 과장님 먼저 오늘장의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코스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악의 수급과
금요일 전망대로 역시 하락했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 하락했다. 뭐 이 정도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평택촌놈의 수정지수에 의하면 최소 10에서 15포인트 낮게 봐야 된다. 그게 대략 2,310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2,307까지 이제 흘러내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포인트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3포인트. 그게 정답이에요. 물론 이건 저의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저는 지수를 볼 때 어떤 때는 그대로 인정해버리고요. 어떤 때는 수정해버려요. 그래서 수정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처음 듣는 용어 많죠. 지수의 정상 흐름, 비정상 흐름. 비정상 흐름은 왜곡 또는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수정지수 얘기하고. 물론 저의 노하우가 뭐 정답이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직업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하면서 다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방송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걸 듣잖아요. 수정지수는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수정지수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오늘 같은 날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3포인트 빠진 거라고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제가 금요일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좀 더 차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장대 항목 나왔죠. 종가 고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이제 출연해서 기가 막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 10에서 15%를 빼야 된다. 이번엔 분봉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10포인트만 빼도 2,312가 됩니다. 대략 한 2라인 되거든요. 만약에 15포인트 빼면 2,307 정도 돼요. 평균이 어딥니까? 대충 이 정도 됩니다. 2,310선 조금 될까 말까 이 라인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봤을 때 이게 그 정상적인 거고요. 종가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실제로는 3포인트 빠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미 그 8월 하순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8월 중순, 이때 8월 16일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저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나서 8월 말까지 폭락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9월에 편해져요. 예, 그리고 완전히 V자 만들어 나옵니다. 그리고 현물하신 분들도 더 좋아요. 추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노리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실속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다시 좀 이상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9월에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걸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비정상이고요.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그게 뭐 왜곡이 되든 변수가 되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가면 그 무조건 비정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나처럼 예측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에서. 단기적으로는 저도 빗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적정해드렸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주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왜 2월 초순에, 정확하게 2월 2일에 대세하락 선언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구정 때죠. 구정 때 그때 제가 특집 방송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완전히 끝났어요. 삼성전자가 완전히 끝났는데 지수가 계속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볼 건지 딱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2,600선을 간다는 얘기를 언제 얘기했었냐? 증권사보다 훨씬 빨리 얘기했어요. 작년 5월 중순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역시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샘플러스에 다 있습니다. 설명드 TV에.
제가 아침 방송에서 처음에 질문해서 답변하고 계속해서 얘기해줬어요. 2600 간다는 얘기도 저처럼 빨리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갔잖아요, 결국은. 근데 사실 작년 12월에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뭘 계산했냐? 2600은 한번 갈 것이다. 근데 계속하기 어렵다. 그런데 1월 초순에 김정은 신년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결론 내렸죠. 끝났다. 끝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고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럼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예측하고 추세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증권사든 전문가든 누구든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왜곡과 변수가 나오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9월에는 정상적으로 가면 무조건 하락하고요. 비정상일 때만 올라간다. 근데 그거는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비정상이니까. 정상은 지속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정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인 거예요. 그 점 명심하시고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어쩌면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기회가 될 것이다. 자, 2018년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여태까지 틀린 거 있나요? 계속 적중했잖아요. 증거 다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2월 초순에 코스피가 대세 하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보라고요.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도 없을 겁니다. 저는 주식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무슨 뭐 차트 그 다음에 현재 수급 업황 이런 걸 안 해요. 그거는 애기들 수준이고요. 저는 주식시장 외적인 거 내적인 거 그때그때 다 이걸 접목을 시켜요. 솔직히 말해서 주식시장 내적인 요인은 뭐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적인 요인은 뭐냐? 북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과감하게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중장기 추세 하락 이어집니다. 제가 3, 4월에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드렸잖아요. пок택 촉는 방주에 승선하라. 파생 준비를 해라. 방주의 승선은 딴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보면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 방송. 그 다음에 파생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현물만 하신 분들은 어때요? 재미 못 봤을걸요? 북한 테마주도 수익 났다고요? 그래봤자 지금 다 털렸어요. 그나마 그것도 일찍 들어간 사람 약간 수익 난 거고 대다수가 좀 고점에서 물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한 게.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절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청자를 위해서 출연하는 사람이에요. 내 이름 알리고 얼굴을 알리려고 출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시청자를 위해서 저는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이 방송 출연 경력이 제가 최단기인데 뭘 더 이상 바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잘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분석 먼저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수정지수로 좀 환산을 해서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린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함께 출연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장에 대한 시황 좀 연이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수급 쪽으로 조금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현선물 쪽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과 지난주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주의 깊게 또 눈여겨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가장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그 개별주 성향의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한네트, 두 번째는 사과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한 종목인 것 같은데 한네트와 사마 콘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 과장님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 좀 도와주실까요? 네, 참고로 제가 매일같이 관심 종목 설정할 때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 그리고 좀 급등나게 되는 종목,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물론 대형주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시청자들이 대형주만 하면 재미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섞어서 합니다. 자, 한네트는 오늘 왜 올라갔을까요? 어떤 뉴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북한과 화폐를 통일한다는 등, 또 아니면 그 화폐
통화개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 하시고요. 동종택은 전략이 동일하다 말씀드리는데, 사실 뉴스빨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앞서 나가요, 지금. 비핵화도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이 북한 방문하려고 하다가 지금, 고위급으로 지금 수송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미국 눈치 봐갖고. 지금 단계에서 무슨 북한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뭐,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또 하나, 화폐 개혁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못해요. 네, 아직까지. 저는 이미 5년 전부터 화폐 개혁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화폐 개혁을 해야만 정말로 자산과 소득이 재분배가 돼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가장 좋은 거는 중진국에서 상위권인 국가에 살면서 내가 잘 사는 거다. 선진국은 고물가, 고실업, 고세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은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소득과 그 자산의 분배가 불균형적이에요. 그게 원래 자본주의예요. 그럼 후진국은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기반이 너무 없잖아요. 의료라든가 뭐 도로, 뭐 기타 뭐 각종 서비스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 형태는 내가 소속돼 있는 국가는 중진국에서 상위권, 그러면서 나는 잘 사는, 딱 그게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래요. 한국은 지금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는데요. 두고 보세요. 경제위기 오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어쨌든 저거는 말도 안 되는 뉴스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막 콘텐츠인데요. 좀 계절주 성향이 좀 있죠. 그리고 적정 주가가 8,6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평가된 거죠. 그래서 역시 매도 관망하시고 미보자는 매수 반대한다 설명드리는데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한네트 보세요. 보시면 오늘 급등하고 이제 윗골이 달아졌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매도 후에 재매수 단타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동종 테마주 여러 개 있잖아요. 청어 컴넷이라든가 프롬기술 이런 것도 같이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추세가 아주 안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끌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북한하고 하필 통합하고,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저는 지금, 북한 철도하고 가스관도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판에. 그리고 얼마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국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북한 비핵화와 남북 협력 균형을 맞춰라. 자꾸 안면 넣잖아요. 좀 걱정이에요. 이틀 뒤에 특사들이 간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걱정입니다. 어쨌든 길게 안 하겠고요. 이번에 사막 콘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데 사막 콘덴서는 이게 적정주가가 무려 8,600원짜리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예요? 지금 84,000원이니까 무지막지하게 고평가된 거죠. 그리고 약간 계절주 성향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털어버리고 이제 끝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주가 얼마다? 86,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정주가 대비로 본다면 10배 이상 간 거죠. 거의 12배, 13배 간 거예요. 반드시 후유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절대로 미보유자는 매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테마주로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들썩였어요. 일단 남북 경제 협력이 굳혀야될 때 단일 통화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관련 주가가 오늘장 좀 튀어 올라왔는데 한네트는 오늘 17% 넘게 급등을 한 흐름인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 재매수고요. 동종 테마 전략 역시나 좀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 적정 주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의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따라가는, 그리고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두 가지 관심 종목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2교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학 개론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기 점검도 좀 하시고 앞으로 투자에 대한 팁도 많이들 좀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배워볼까요? 네, 준비된 텍스트는 상당히 심플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약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초보자들한테는 유익할 것 같고요. 경력자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물 투자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물 투자의 핵심 요소. 자, 그러면 핵심 요소가 뭐냐? 결국은 매수와 매도의 기본 요소입니다. 매수와 매도의 기본 요소.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매수를 잘하면 초단이고, 매도를 잘하면 구단이다. 매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매수는 쉽냐?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단 시작은 매수를 합니다. 현물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파생이야, 매수로 먼저 하든 매도로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파생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든가, 옵션, 그리고 주식선물, 이거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파생을 안 하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현물만 하신 분들은 개념이 없겠죠? 근데 일단 현물 위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우도 매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방송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하지만 매수 가격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수 가격 자체가 일단 추격 매수, 아니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좀 성급한 매수. 이러니 매도는 잘할 수가 있겠어요? 매수부터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주식시장의 경우는 매수 잘하면 초단, 매도 잘하면 구단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해라. 하락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해라. 정말 잠꼬대할 정도로 알려드렸어요. 강의 제가.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하락 추세의 종목은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 근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최대한 저점 매수에 주력해야 됩니다. 그럼 누구나 알죠. 근데 이걸 실천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좀 이따 부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잡히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가격대를 항상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10,000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고민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내려갈까? 9,000원? 아니야. 8,500원? 아니야. 8,750원? 판단을 먼저 해보고 라인을 그어버리세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 2,000 종목 있어요. 2,000개. 종목이 2,000개입니다. 무려. 그중에서 내가 관심 종목으로 두는 게 한 50개, 100개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매수 후보 대상 종목 한 10개 정도로 압축합니다. 그 10개도 내가 조정받으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 건가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격 오면 매수하고 아님 말고. 이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확률이 높아지는데 다들 욕심과 조급증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매수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초보자 때. 전체 종목에서 관심 종목을 한 50개, 100개 놓고 거기서 내가 매수 대상 종목을 한 10개로 추렸어요. 그것도 쫙 라인, 제가 이제 설정을 했죠. 얼마가 오면 매수하겠다. 안 오면 안 잡으면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근데 대다수가 너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하세요. 매도는 까짓 거 한 번에 할 수 있어도 매수는 분할 매수하는 게 이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면 상식적으로 몰빵 투자를 안 하겠죠. 그리고 추격 매수가 더 줄어들어요. 네, 줄어듭니다. 분할 매수를 안 하면 쉽게 말해서 몰빵이 돼버려요. 처음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개인들이 망가진 순서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 종목, 두 종목 사요. 그래서 5개, 10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준비 투자 합니다. 어디서 듣긴 들었거든요. 가치주에 투자하라, 이러면서, 우량주에 투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로 돌아갑니다. 왜? 손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단타가 돼요, 단타.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 따라잡기를 해요. 오늘 상한가 닫아주면 좋고, 내일 하루만 더 가도 최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표현을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가 돼버려요. 예, 단타쟁이 추격매수 환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제 엄수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손절 기준이 핵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의 이유가 있어요. 바로 효율성과 최악의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효율성. 자, 10,000원에 산 주식이 9,000원 됐어요. 다시 올라갈 것 같다. 크로모까지 거 뭐 그거야. 그렇게 해야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7,000원, 뭐 최악이고 5,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9,000원에 던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투자 판단도 할 실력도 없죠. 없는데 원래는 손절한 이유가 그거예요. 더 싸게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효율성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종목이 언제 유상증자가 뻥 터질지, 거래 정지될지, 상폐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가 부도나서 이제 그 상폐가 됐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는 임원도 일주일 전까지 몰랐대요. 그게 한국의 기업 문화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갖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최대 주주가 회사 자금 엄청나게 횡령했다. 그러면 구속되고 막 갑자기 막 거래 정지되고 상폐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든 변수를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단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이 기준을 일단 지켜달라. 사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좀 약간 변동이 필요한데 일단 이 기준을 지켜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 활용.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시황을 통한 매매 시점 분석. 이게 최고 포인트예요.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적당히 매수해도 됩니다. 비중 높여도 되는데 지수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관망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저점 매수를 더 하려고 그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좋다. 그러면 악착같이 저점 매수 안 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 분석을 통한 공략 업종 선정.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업종은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그러면 지수가 가더라도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 이걸 알아야지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주도 업종에 속한 종목을 들어가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차트 돌려갖고 그냥 산다? 이건 아니죠. 그 초보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저희가 서울국제TV에서 이제 준비드린 거 있잖아요. 평택촌놈 아카데미 그 수강하는 그 기회를 드리잖아요. 네, 그 질문하신 분들한테. 거기에 저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주도업종을 파악하는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주도업종 파악하는 거를 평생 몰라요. 20년, 30년 했다고 하면서도 제가 물어봐요. 그럼 지금 시장이 좋은데 어떤 게 주도업종인지 아세요? 그럼 어떤 때는 그냥 센 거만 생각해서 어떤 거랑 딱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맞춰도 구체적으로 왜 이게 주도업종인지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이거 몰라요. 그런 걸 다 제가 강의 넣어드린 거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질문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도업종 파악하는 것도 저는 딱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완전히 공식화 시켜버렸다고. 어떻게 저 주식 분석을 공식화 시켰냐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교육자 출신이에요.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수강생들이 그거를 교육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전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현학적인, 추상적인 이런 교육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강의나 책 많이 보시잖아요, 시중에. 그러면 추상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자기 이름 알리려고 홍보하는 거예요. 투자자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략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정한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황. 지수가 올라간다. 그럼 비중 넓게 해야죠. 범위도 넓고. 악착 같은 저점에서 좀 안 해도 돼요. 지수가 내려간다. 비중 확 줄여야 돼요. 정말 악착같이 저점 매수해서 단기 매매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흘러내리니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어떤 게 주도 업종이냐, 어떤 게 주도하는 테마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저점 매수 줄여간다. 제가 강의해드렸던 거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21선 아래 또는 61선 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락 추세형의 종목을 5일선이 21선 탈 때, 돌파할 때 매수한다. 수도 없이 얘기해줬어요. 그다음에 손절은 반드시 이래야 당연한 게 좋아요. 왜? 분할 손절은 잘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주 월요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종목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니까 이 월화에서 강의 내용 잘 모아가시면 아마도 좋은 교육 내용이 되니까 이 방송 잘 참고하시고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장 안에서 어떻게 또 공략을 해야 되고 또 기준을 설정을 하는 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는 다양한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투자 학기론 시간 통해서 다양한 교육 내용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많은 질문들을 좀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7036님의 질문입니다. 보내주신 종목이 한국토지신탁이고요. 매수가가 2,6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학점도 확인을 해볼게요. 학 과장님, 한국토지신탁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A 학점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예측 매매와 또 결과적으로 또 평가 이깁니다. 그래서 A 학점이고요. 밀리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올라가면 단기는 10%, 중기는 20%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토지신탁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가치주에 해당하죠. 성장주 개념도 아니고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인데 일단 지금은 이 선에서 매매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언젠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을 때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 얘기 한 번쯤 들으셨죠? IMF 시절보다 더 극심한 불황이 올 것이다.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올 거예요, 아마. 두고 보세요. 거기다 통일까지 만약에 이루어지면요. 최악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강의 내용에서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언제부터 배팅하기 시작하면 된다. 얘기 다 해드렸어요. 예, 제가 강연회 때. 포탈에서 여러 가지 다 말씀드렸죠. 근데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큰 기대하지 말고 들어가셨다가 언젠가 지수가 더 빠지고 이게 덩달아 빠졌을 때는 정말 묻어들 만한 주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학점은요. A 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전 또는 단기 10% 목표가와 그리고 중기에 대한 부분은 20%에 대한 목표가까지 설정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확인해 봅니다. 끝자리 3311님의 질문이고요. 삼성전자를 매수가 47,000원의 비중 50%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삼성전자가 또 오랜만에 질문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높은 매수가가 문제입니다. 적정주가 고평가로 전환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본전 또는 플러스 5% 매도 후에 관망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직송을 매도 사인 냈어요.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적정주가 49,000원으로 낮춰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낮춰졌나? 저는 퍼를 이용한 적정주가 산출이 아니에요. 퍼가 없어요. 퍼가 없고 어떤 재무제표, 시황, 기술적인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적정주가 산출합니다. 그래서 기술특허가 나온 거예요. 특허청에 있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기존 방식으로 만약에 적정주가를 산출하면 특허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특허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샘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평택초는 기술특허 적정주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삼성전자 딱 찍으면 코드번호 찍고 아래에 나와 있잖아요. 49,000원. 자, 갱신 날짜 언제죠? 9월 3일. 오늘점입니다. 저는 2주마다 항상 이걸 업데이트 시켜요. 어떤 때는 막 극심하게 요동치는 장세에서는 일주마다 합니다. 현재 4만원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그 어떤 증권사에도 경제TV에도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기술 특허 받은 거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죠. 차트 보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중지됐다가 다시 재개했을 때 강력 매도 사인 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쫙 흘러내렸잖아요. 이번에 또 사인을 냈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거 없고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또 뭐니 해도 대장주인 만큼 일단 상담에 대한 질문의 분석으로 또 시장에 대한 업종 설명도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C약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또는 5%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4154님의 질문입니다. 브레인 콘텐츠를 매수가 1,035원에 비중 20% 질문을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세 번째 종목은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C약점이고요. 분석 이론상으로는 무난한 매수가입니다. 다만 이제 평가선이 아쉽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단기로 대응하세요. 손절 5% 또는 10% 매도에 관망하시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개별주 성향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황하고 무관하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대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레인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C약점이 확인된 상황이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2332님의 질문입니다. 한국전력을 31,000원에 비중은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전력도 역시나 함께 확인해 볼게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C약점이고요. 시도할 만한 예측 매매인데 평가 손이기 때문에 C약점입니다. 어쨌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5%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고요. 아직은 중기 투자할 때는 절대 아니니까 한국전력은 관망하던가 그냥 정말로 단타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한 질문,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매수 의견, 그리고 C약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까요? 끝자리 8808님의 질문이고요. ING생명을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30%입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학 과장님, ING생명이 또 오랜만에 올랐는데 이 종목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B약점이고요. 일단 저평가된 게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떠나서 예측 매매는 찬성한다. 그리고 손절 5%, 수익 10%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 어떤 지수사항이 좀 조마조마하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지금 트렌드에서는 단타나 단기가 정석입니다. 상승 추세 장에서는 그때 중기가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말 잘못 배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주식 투자는 중기도 아니에요. 장이 1년, 2년 상승하면 중기가 맞아요. 근데 하락한 장세에서 중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몰라요. 저는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저는 안타깝고 불쌍해요. 저는 투자 경력이 30년째고 주식 전문가가 19년째잖아요. 우리나라 이쪽 바닥 산 증이네요, 제가. 정말 국가적으로 정말 뭔가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뛰어들었다가 손해보고 왜 자기가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주식 완전히 엉터리로 배워요. 저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주식 분야에 정말 국민 강사가 되고 싶어요. 나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돼요. 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저한테 배우면요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석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타이틀도 정석 투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주식 방송 어때요? 낯간지러운 제목들 진짜 많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석 투자. 그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마감하겠습니다. 네, ING생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학점 B학점이고요. 손절은 짧게 마이너스 5% 잡아드렸고 그리고 수익은 10% 그리고 단기 매매 접근입니다.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보시죠. 끝자리 4242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삼성 SDI를 매수가 23만 2천원에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SDI도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D학점입니다.
계약점이고요. 사실상 그 추격 매수와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지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전 또는 10%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주식 선물 쪽으로도 관심 있게 현재 가격대 좀 잘 바라보시면은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4390님의 질문이고요.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2650원에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파라다이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F 학점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추격 매수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나 관망을 판단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평가된 건 맞아요. 근데 너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니 그 전에 뭐 하다가 여기서 따라잡냐고요. 여기서. 그 전에 뭐 하다가. 이건 아니에요. 결과가 좋았다 한들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관망에 대한 의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지수에 관련된 간략한 정리를 해드리면서 네,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은요, 계속해서 정상 운영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이제 먼저 좀 지수 관련된 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ocks clinch best August performance in over 4 years despite trade turmoil 라고 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 정말 호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8월 내내 그리고 역시 저번 주도 마찬가지였죠. 네, 정말 이 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들. 네,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의 내부적인 이런 법적 분쟁, 또 이 측근들의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미국 증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장 다우지수 22% 하락 마감했고, 또 보잉사와 또 골드만삭스의 이런 하락을 애플사와 나이키주가 상쇄했다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소폭의 낙폭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가 나프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좀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 그리고 WTO를 탈퇴할 것이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발언과 함께 또 EU의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등에 대한 계속해서 이 비판과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트럼프의 이런 발언과 또 미국의 지금 행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의 신흥시장, 즉 EM 지수 편입과 또 런던 상하이 교차 거래 시행 계획 발표 이런 호재 속에도 하락 마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17% 하락한 2720.73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때 27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 8월 말 저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전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17% 내린 1448.93에 마감을 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중국 증시는요, 이런 호재 속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8월 차이신 제조 구매관리 지수, 즉 PMI가 좀 둔화세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로 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8월 차이신 제조 PMI가요, 50.6을 기록하면서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점이 좀 오늘의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MI에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PMI 데이라고 할 만큼이나 많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의 이 8월 차이신 PMI가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0.6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 여파로 하락을 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곧바로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점도 이 투자 심리를 좀 악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 생산이 확장세를 좀 유지를 했지만 이 중국의 경우 신규 주문의 증가세가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느렸고 또 수출 판매량이 5개월 연속 감소했다라고 IHS 마켓이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또 고용 상태가 하방 추세를 나타냈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높아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의 8월 PMI도 54.6을 기록하면서 예비치를 부합을 했고요. 또 영국의 이 8월 제조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파운드의 낙폭을 좀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8월 제조 PMI는 52.5를 나타냈는데요. 전월치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PMI 50을 기준으로 경기 확장과 또 위축을 나타내는데요. 50을 밑돌면 경기가 위축을, 그리고 웃돌면 이 확장 국면인을 나타내는 지금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터키 관련된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네, 터키 이머징 마켓 지금 이제 무역 갈등 때문에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는데요. 터키의 지금 미국과의 문제는 아직 100% 해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터키의 그 CPI가 17.9% 전년 대비 지금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리라 약세가 또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것이다. This to shell fast, 즉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키 중앙은행은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한 한편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물가 안정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면서 물가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머징 마켓에 지금 다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미국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음모로 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또 회복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대해서는 PMI 지표, PMI 날이라고 불리는 만큼 각종 국가들의 PMI 발표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절로 인해서 오늘 미국 휴장에 들어가는데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조기 폐장 예정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이 전날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S&P는 상승 쪽으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선물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전망에 대해서도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학 과장님, 일단 내일 시장,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최근에 미국만 좋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지수가 안 좋잖아요. 근데 지표 발표되는 것들 또 뉴스가 주로 이제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왜 매도했을까요? 예측한 거예요. 예측하려면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뭐 중국 같은 나라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악재수 확인하면서 이걸 어쩌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2300선만 보세요. 내일 장중과 종가 기준 주목하시면 됩니다. 내일 만약에 장중 기준으로도 2300선 안 깬다, 그러면 굉장히 탄력 있는 거죠. 장중은 깨졌는데 종가는 안 깨졌다. 그러면 중간. 만약에 내일 장중 종가 다 깨졌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무조건 2300선 기준으로 장중과 종가 이 두 가지만 체크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307선에서 마무리가 된 우리 시장인데요. 내일 장중과 그리고 장 마감에 대해서는 2300선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학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학 과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